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밭이 나를 바꾸는 시간의 연미솔입니다. 날씨의 영향 때문인지 제가 드디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지만 오늘도 오늘의 내용을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여자 나이 30대가 되면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대이신 분들은 미리 받으면 너무 좋은 내용이고요. 30대이신 분들은 그래 맞아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30대가 지난 우리 언니분들도 보시면서 혹시 나는 어땠는지 비교해 보시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자 나이를 10대, 20대, 30대로 나눠 볼게요. 10대 때는 저희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환경적인 변화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0대 때는 제 멘탈이 건강했습니다. 그나마 저희 집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제 자존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10대 때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성적입니다. 성적. 근데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2등.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제가 가지는 인간적인 어떤 그 가치, 개인의 가치는 저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대는 나름 건강한 인생들을 제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20대 때는 어떤 걸로 바뀔까요? 그 본연에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이 이때 20대 때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예로 들어보자면 이제 피지컬 같은 것들이 눈에 띄게 이제 드러나죠. 그동안 우리가 교복에 꽁꽁 감추고 있었던 외적인 매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여자들에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외모가 이제 예쁜 아이들이 이제 두각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뒤에서는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재력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20대 때에 이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들로 새롭게 세팅이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안이 제 17살 때 이제 가난해지고 20대 때까지 쭉 그 영향이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돈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20대 때 제 모든 삶이 다 망가졌습니다.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20대 때 동굴을 파고 친구들과 다 단절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20대 때 되게 암흑의 시기를 오래 보내곤 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 나이가 30대가 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20대, 20대 때까지 여자의 인생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30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제 주변에는 우선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 결혼 안 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분들이 아이를 갖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 30대의 여성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고등학교 친구 A가 있고요. 고등학교 친구 B가 있고, 대학교 친구 A가 있고, 대학교 친구 B가 있습니다. 자, 요 4명의 친구들은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A라는 친구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신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역시 원래 제 거처는 저는 경기 북부에 살았는데요. 남편이 용인에 직장을 얻게 되면서 저희 역시도 동탄 신도시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B라는 친구는 남편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을 같이 돕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A라는 친구 역시 남편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친구 B는 남편이 출장을 자주 다니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 공항 근처에 또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의 근무처에 맞춰서 우리가 거처를 옮기는 일을 거의 공통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처를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히 남편의 일자리 때문에 집을 옮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산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 B 친구
남편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게 된 친구는 아파트 값이 동탄이나 광교나 혹은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죠. 그 집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파트 값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요 고등학교 A라는 친구는요, 사실은 광교 신도시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이 친구는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면서 자산소득에서 격차를 엄청나게 많이 벌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고 내가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집이 자가로 시작하느냐 혹은 전세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30대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자산소득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여정의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을 같이 보낼 배우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때에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저희 남편을 배우자로 선택할 때 있어서 사실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도피성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빨리 결혼을 하고 이 집을 독립함으로써 뭔가 자립적인 존재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이유는 저희 남편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 보세요. 결혼을 할 때 사람은요, 상대방을 만나는 그 수준이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만나잖아요. 뭐 소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왜 끼리끼리 이렇게 다 소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보다 월등한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은 정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같은 대학교 안에 있는 이제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남편은 되게 착하고 성실했고, 그 다음에 되게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는데,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제가 우리 남편의 집안의 수준이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 결혼해서 그 집에 안에 까고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데,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저희 집은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희 남편에게 저희 처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난한 수준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 집안에 어떤 자산이 얼마인지, 부모님은 몇 평대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땅은 몇 개인지 이런 거 다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에게는 복불복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가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전세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그거보다 더 어려운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자가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닌 게, 저희는 솔직히 말하자면 동탄 신도시에서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30평대 자가 집으로 신혼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자가 집이 부동산 타이밍이 좋아서 그 가격이 뛰고 뭐가 하고 이런 거는 맞지만, 문제는 얘는 그냥 내가 결혼해서 내가 살게 되는 집 한 채는 그냥 엉덩이에 깔고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팔고 어딘가 진짜 더 생활 수준이 낮은 곳으로 이사해서 그것을 현금화시켜서 다른 곳에 재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5억이 오르든 10억이 오르든 그거는 어쨌든 내가 엉덩이에 깔고 있는 돈이지, 그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자산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떠한 시작점을 가지게 되었든 문제는 그 다음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려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로 또 30대가 나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는 자산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0대 부부의 노동소득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외벌이를 하는 경우죠. 맞벌이를 하는 경우죠. 아내가 외벌이를 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엄청나게 희귀한 케이스겠죠. 30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편감에 정말 좋은 기준으로 찾았던 어떤 대기업에 종사하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직 종사자, 내 기준에서는 이 정도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면 괜찮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던 이 남자의 조건을 능가하는 다른 외벌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배우자로 맞은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굴곡이 있긴 하지만 소득의 한계가 없어서 이 분들이 버는 1년치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소득의 격차가 30대에 갑자기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같이 맞벌이, 같은 직장에 종사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백업해주면서 이 사업을 도와주면 갑자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크게 시작하면서 직장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소득을 뛰어넘는 그런 격차가 여기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여성의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경로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손해다, 아니면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30대가 되면은요, 여성들은요, 노선을 똑바로 정해야 돼요. 어떤 노선을 정해야 되냐면, 부부라는 건요, 3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운명 공동체이자 경제 공동체가 되고요. 결국에는 남편의 얼굴이 내가 되고 내 얼굴이 남편이 되는 그런 일심동체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 노선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셔야 되냐면 30대 때에는 내가 내 남편을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외적으로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하면서 나의 커리어를 함께 쌓고 노동소득을 같이 버는 관계로 갈 것인가를 이 30대 때 빠르게 정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대학 친구 A는요, 어떤 노선을 정했냐면 이 친구는 남편의 사업을 100% 밀어주는 포지셔닝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들을 키우는데요, 집안일과 아이들 육아 문제와 어떤 가정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편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와이프가 전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뭐냐면 너는 바깥 일을 잘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마음껏 펼쳐. 집안에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남편이 점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마다 뒤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남편 내가 키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엄청나게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노선을 잘 정해서 이 노동소득과 부부관계를 내가 시간이 쌓아갈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30대 여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30대가 되면은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거처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자산소득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노동소득의 격차도 30대가 되면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요, 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센스와 감각의 격차가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20대 때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예쁜 여성들이 주목받았어요. 30대가 되면은요, 더 이상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것은 여성들의 무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센스와 감각으로 어떻게 포장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매력과 어떤 그 사람의 능력치가 확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30대 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가 30대 때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매력 있는 여자와 아줌마로 나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37인데 어디 가서 누가 아줌마라고 하면 저 진짜 듣기 싫거든요. 나보고 하는 말이야? 근데 또 어쩔 때 보면 또 누가 봐도 아줌마 같기도 하고 막 이렇지만 어쨌든 나는 내 스스로가 아줌마가 되는 거 정말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누군가는 아줌마가 되는 길을 내 스스로 걸어가고 있어. 지금 30대 때부터. 근데 누군가는 내가 연륜을 쌓아 올리면서 내가 얻게 된 감각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나의 센스들을 결합시켜서 내가 나이 먹는 것이 내 약점이 아니라 내 무기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여자로 거듭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내 나이를 내 무기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나이를 내 약점처럼 만들 것인가는 결국에는 이 3번의 영역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김미경 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자 나이 40에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30을 살아보니까 30대에는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 40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이 30대에는 나 공부하고 돈 공부하고 이미 이룬 이 가정을 내 삶에 유리하게, 그리고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부부관계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저 가족처럼 살고 싶다라고 할 수 있을지를 이 30대 때 얼마든지 수정과 변경과 노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어도 와이프 일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아직까지도 결혼을 해서 집에서 내가 일을 안 하고 가정을 돌보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내가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즉 왜 일을 안 해? 왜 여자가 결혼해서 일을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강박 없이도 사근사근 내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뭐 누군가는 그래서 여자는 일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여자들이 집안에서 내 일을 시작해 보기에 정말 중요한 이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실패해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 우리 가정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근사근 시작하면서 이 노동소득을 같이 올리기에 정말 좋은 포지셔닝에 사실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인스타그램이라도 해보셔라, 유튜브라도 해보셔라, 블로그에 글이라도 한 번씩 써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고 이 노동소득의 관계가 뒤집힌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매력 있는 남편이 봤을 때 또 더 멋있는 여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센스와 감각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은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라고 해요. 상대가 이런 공을 던지면 이렇게 쳐보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만으로도 퍼포먼스가 증대한다는 거죠. 근데 센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의 감각들을 키워가는 것이 가능하고, 저 역시도 가난했던 시절에 내 환경은 가난하지만 나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지는 말자라는 생각 아래서 좋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방구석에서 내가 항상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지금 사업하는데 정말 많은 도구와 소스들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30대는 아직도 기회의 시기이다. 네, 잊지 마시고 우리 나바시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